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죠.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지문 분석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지문 분석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네. 2012년도에 가을에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응봉능선 아래 약 9분 능선 절벽 아래에 밑둥에 걸려 있는 백골화된 변사체가 등산객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사건입니다. 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신원 확인인데요. 범죄 여부나 사고사 등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원 확인이 사건 해결의 시작이자 키이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 변사자는 사망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백골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방법인데요. 백골화된 상태는 지문 채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점 자체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우측 손 부분만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 건조된 상태로 남아있는 지문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지문이 있는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의 기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도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아서 3일간의 복원 작업을 복원 작업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네. 결과 신원이 확인되어서 사건이 해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범죄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건조된 상태의 지문이나 네. 또 뭐 강이나 바다에 이제 빠져 숨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또 그것 또한 굉장히 네. 지문 분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다 보면 손가락 끝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네, 부어오르죠. 그렇죠. 예. 이처럼 이제 피부가 물에 오랫동안 접촉되어 있는 시간이 이제 그게 길면 길수록 손가락 끝에 있는 주름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처럼 수분이 오히려 공급되지 않고 증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건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손톱이 자란 것처럼 피부가 딱딱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경우 조금 반대의 상황인데요. 물에 의해 부른 지문의 경우는 이제 건조 후에 작업을 하고요. 건조된 지문의 경우에는 반대로 물에 불린 후에 작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물에 부른 지문을 복원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이제 일명 쓰나미 지문 채취 기법이라고 합니다. 왜 쓰나미 지문 채취인가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예. 동남아에서 쓰나미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망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과학수사 요원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했던 기법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방법은 우선 지문에 묻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 후에 고온의 물에 잠시 담가둡니다. 한 몇 초간. 그 후에 다시 꺼낸 다음 알코올로 닦은 후에 드라이기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물에 부른 손가락을 다시 뜨거운 물에 담그는 이유는 이제 뜨거운 물에 의해서 손가락 지문 부분이 이제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쭈글쭈글해진 부분을 펴기 위한 방법인 거죠. 이런 방법의 과정으로도 주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문이 있는 부위에 증류수 같은 것을 주입을 합니다.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서 손가락 마디를 묶은 후에 주사기로 물을 주입하면 지문 부분이 이제 팽창하게 돼서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작업을 거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든 후에 지문 채취를 하고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건조된 손가락의 경우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과정이 개입되긴 하지만 오물을 제거하고 물에 담궈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에 팽창시켜서 지문을 복원하는 원리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피부는 이제 표피하고 진피로 나눠집니다. 화상 등에 의해서 살갗이 살짝 벗겨지는 경우 보면 안쪽에 벌겋게 살이 드러나죠. 네. 그게 이제 진피인데 표피층에 일반적으로 지문이 형성되어 있고 표피 하단의 진피층에 지문의 골이 표현되어 분열되며 이제 표피로 상승되어 결국 두 개의 지문이 형성됩니다. 한마디로 같은 지문이 두 번 겹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에 부른 지문의 경우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경과된 경우는 표피 지문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에서 한 10일 정도 경과된 경우에는 인양
당일 이제 발견된 바로 당일날 지문 채취는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 진행으로 표피가 완전히 박탈된 다음에 박리된 다음에 진피가 현출될 때 지문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이상 경과된 경우는 진피가 이제 살아있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있으면 지문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지문으로 신원 확인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 그 사망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사망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장에 계시다 보니 너무도 네.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가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니까 약간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쓰나미 지문 채취 기술에 대해서 좀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네. 동남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과학수사팀에서 그쪽에 가서 그렇죠. 적용한 그 지문 분석 방법이 네. 이제 인용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게 외국의 학술지 등에도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쓰나미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망자가 꽤 많았었죠.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민의 신원을 하기 위해서 그 현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파견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문 전문가를 파견하였고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온 처리 기법, 네. 그 기법으로 지문을 복원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전 세계에서 그 현장을 보도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사망자의 지문 복원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였던 것 자체가 좀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때 그 기법이 전파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미 사용하던 기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학술지 등에 이제 외국 학술지 등에 소개된 것은 아마 그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법이긴 합니다. 쓰나미 네. 기법 자체. 이게 또 이때로 계기로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알려진 받은 거죠. 기술이 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문 분석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